우리 외교부가 인니 사업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발표 자체가 충격이라기보단 발표를 하게 된 이유가 충격적인데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뒤통수를 치려고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한국 외교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당초 우리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벗어나고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일종의 대안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대차로 인한 이익을 톡톡히 볼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즉각 철회를 명령하면서 비상입니다. 외교 특파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투자를 빌미 삼아 베트남과 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먼저 손을 내밀었고 인도네시아가 이에 응한 겁니다. 베트남은 혐한 분위기 이후에 한국을 잡지 못했습니다. 혐한 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철수 결정을 했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베트남 현지인들의 무력 시위, 이로 인한 총리 책임론으로 이어지면서 베트남은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일본이 한국의 대안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일본이 베트남 투자 계획을 모두 철회하면서 베트남의 재팬 드림은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트남은 한국이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아세안 국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를 찍었습니다. 현대차의 점유율이 베트남에서 급증하기 시작했고 베트남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맞물릴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를 점찍은 겁니다. 베트남의 계획은 파렴치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 기업으로 인한 이익을 취할 경우 이 중 20% 이상을 베트남 정부에 넘기는 거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에 넘기는 조건으로 베트남 국민들 중 희망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내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결국 혐한으로 한국을 내쫓던 베트남이 어떻게든 한국으로부터 창출된 이익을 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양심 없는 계획을 제안했고 인도네시아가 이에 응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트남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는 상당한데요. 혐한 이후 우리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수백조 원의 손실을 봤을 뿐 아니라 현지 교민들 폭행, 인천공항 직원 폭행, 그리고 베트남 불법 체류자들의 불법 행위 등으로 국가적 개인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 피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우리 외교부는 베트남과의 수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이거보다 더 빠르게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의 대안으로 다른 아세안 및 동남아 국가를 찾았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5개국을 긴급 회담을 위해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계획과 관세 폐지 등 양국에 도움되는 계획과 실천을 하루빨리 이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파렴치한 행동이 적발되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재빠르게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의 발표가 있으면서 우리 기업들도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롯데리아가 인도네시아의 결정이 한국 사업에 큰 직격탄을 준다고 판단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9년 만에 완전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롯데리아는 전날 SNS를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폐업을 알린다며 철수를 알렸습니다. 롯데리아 인도네시아 법인 등에 따르면 롯데리아는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자카르타 수도권에 남아있던 매장 17개를 영구 폐업합니다. 16개는 롯데리아, 1개는 엔젤리너스 커피 매장입니다. 인도네시아 내의 패스트푸드점과 커피 전문점이 대규모 철수한다는 겁니다. 명분상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패스트푸드 시장을 KFC와 맥도날드 등 글로벌 브랜드가 이미 선점하고 있어 점유율 1%를 넘지 못한 채 고전했다고 밝혔습니다. KFC와 맥도날드의 현지 시장 점유율은 80%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명분은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친구들과 롯데리아에서 수많은 추억을 쌓았는데 아쉽다. 진짜 문을 닫는다고? 닭강정이 그리울 것.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됐나 보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롯데리아의 철수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한다는 건데요. 롯데리아는 2011년 10월 19일 자카르타 롯데마트 클라파 가딩점에서 인도네시아 1호점을 개점하고 그동안 최대 35개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35개 매장 중에는 함께 운영한 커피 전문점 엔젤리너스 커피도 포함됐습니다. 또 롯데쇼핑은 지난달 1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백화점 5곳, 할인점 16곳, 슈퍼 75곳, 롭스 25곳 등
연내 121개 매장을 폐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롯데그룹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기에 롯데리아 인도네시아의 추가 투자가 더욱 가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올해 3월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대형마트와 양판점, 백화점 가운데 채산성이 없는 200개 점포를 연내 목표로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인도네시아가 폐쇄 중심에 섰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할 계획이었던 삼성전자도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제조의 50% 이상을 베트남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베트남에서 완전 철수하면서 베트남 공장을 폐쇄하고 현지 직원 50만 명가량을 일괄해고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 공장에서 공급량 개선이 필요했고 그중 첫 번째 대안으로 인도네시아를 삼았습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도 협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생산 허브로 인도네시아를 성장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공장 설립 계획은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스마트폰 생산 공장뿐 아니라 스마트폰 원자재를 공급하는 부품 공장도 함께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제 규모로 따지면 인도네시아의 1년치 국민 경제 활동이 1분기 동안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자신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인도네시아 투자를 전면 철회하기로 밝혔습니다. LG도 마찬가지입니다. LG는 당초 베트남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베트남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인도네시아도 대안 순위로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의 뒤통수가 계속되자 더 이상 아세안 국가에 투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LG는 동남아 국가가 아닌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하고 건설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은 주변국들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뒤통수 치려던 인도네시아를 조기에 적발해서 참교육한 사례로 떠오르면서 주변국들도 아세안 국가 투자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한 건데요. 미국 포드는 인도네시아 공장 건설을 철회하고 미국 내 공장 라인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도 아세안 국가 중 전기차 공장 허브 건설을 추진하려 했으나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본도 아세안 지역 투자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전면 철회하고 엔저 현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일본 회귀 현상을 발판 삼아 일본 내 경제 활성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뒤통수 사례로 아세안 전체 지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아세안 국가를 흔들고 있다는 것인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어서 동남아 발 세계대전도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른 아세아 국가들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규탄 성명을 내기 시작하면서 아세안 국가 내의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는 현대차의 공장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 한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때문에 남은 투자 계획마저 줄줄이 무산될 경우 싱가포르 역시 경제적 손실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 차원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싱가포르 현지 언론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정치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강하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잘못 건드린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는 긴급하게 우리 외교부에 해명하고 싶다는 서한을 보내고 긴급회담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다른 아세안 국가와의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의 회담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낮은 국민성과 정부의 무능으로부터 시작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몰락. 어쩌면 그들 스스로 만든 함정이 아닐까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